근데 지금 지금 압수수색 간 거 자체가 공천 관련해 김영선 공천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겠다라고 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는 그 당시 자료가 없는 걸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라는 게 이렇게 원래 없애나요? 선거 당이 그 좀 현대화가 덜 된 당들은 네. 그런 자료들이 좀 잘 없어지기도 합니다. 잘 없어지기도 어.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모든 공천 업무를 인트라넷을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출마하려고 하면요, 서류를 들고 가서 당에 접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모든 서류들을 딱딱딱딱 쳐넣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넷에 딱 입력해서 탁 하고 엔터 치고 끝나거든요. 아 신청서 제출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뭐 온라인에서 하는 거죠. 기업 입사 지원할 때 리크루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다 입력하고 네네네. 파일 다운로드하고 이렇게 업로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그렇게 하는 방식인 거죠. 거죠. 그리고 공심위 심사위원들도 각자의 인터넷 노트북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아이디 치고 들어가서 본인의 평가를 딱딱딱 쳐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예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완전 이 컴퓨터 데이터로 남아버리는데 과거에는 서류를 갖고 와서 접수하고 그걸 이제 그 실무자가 기록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이 이 탄핵 겪으면서 당의 사무처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아직도 옛날 방식을 그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류가 이런 방 하나에 가득 찬 정도로 들어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컴퓨터 데이터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문서로 그냥 착착착착 다 갖고 있다가 문서로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주무 실무자의 컴퓨터에는 그게 들어가 있죠. 정리되어 있죠. 근데 그 주무 컴퓨터의 실무자가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을 수 있는 컴퓨터도 많고 네. 자료가 여러 인터넷 그 망에 서버에 다 있는 들어가 있어. 거고 서버에 들어가 있어. 서버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개인이 뭐 파기하거나 없애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뭐 진짜로 네네네.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주장은 그때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폐기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설명을 폐기했을 했다는 수도 있어요. 폐기했을 수도 있다는 게 뭐 일부러 이번에 폐기하지 않더라도 보통 이제 정당이 과거의 정당들은 그걸 끝나고 나면은 이틀씩 막 소각하고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네네네.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네네네. 야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제가 영상이랑 막 이런 거 좀 사진 같은 걸 보니까 예전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같은 거 하면은 무조건 PT 박스가 좀 등장을 했는데 오늘은 뭐 그런 장면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서류 봉투 하나 들고 나오는 게 이제 영상에 그게 맞습니다, 찍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검찰이 이거 들고 오는 그것이 쪼예요.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정부에 근무할 때 보면 압수수색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그냥 쓰레기통 들고 가더라고. 그래요? 그림 내려고. 나올 때 이거 파란 박스 네. 들고 나오는 파란 그림이 박스는 있어야 그림 되니까.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이 국민의힘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한 거 그냥 쇼 같아요. 쇼 같다. 네, 쇼 같다. 거기서 별로 자료가 나올 것 같지도 않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모르죠. 혹시나 그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찾아서 줬을지 본인은 이제 정치적 경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거 가져가 다 가져가 이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오늘 사건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는 공당의 대표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 정당을 막 우습게 보는데 정당은 헌법기관에 준하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이 이렇게 검찰에 의해서 쉽게 열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당을 보통 이제 파티라고 하는데 국가 내의 하나의 작은 부분, 작은 국가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사체라고 하잖아요. 결사체의 명단이 아무에게나 막 흘러가고 결사체 검찰이 확실한 이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 증거라든가 중범죄도 아닌데 이렇게 쳐들어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뭐 당내 게시판에 글을 썼네 안 썼네로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의 대표면 이 압수수색 영장이 부당하다라는 맞아요. 게 부당하다고 입장이 해야 돼요. 나오는 게 이제 정치적인 어쨌든 상식적인 수순인데 사실 오늘 그렇지 않고 한동훈 대표 굉장히 검사 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다. 법에 따라 법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가 대표인 정당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민주당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기가 한 정당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공천을 했는데 그거를 왜
압수수색하냐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이긴 상권 하죠. 분립이라든가 정당의 정치적 위치라는 것을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아. 정당은 어쨌든 상권 분립에서 국회 영역에 해당되거든요. 저기 뭐 검찰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외청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기자들한테 백불하거나 기자들한테 공고를 주는 것도 굉장히 오늘 여유가 있었어요. 밥 먹으러 갔다 오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사전에 인지하고 약속 대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의심도 좀 됩니다. 아니 그 실제로 방금 우리 기자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 검찰이 오는 거를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취재진한테 국힘 관계자가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유 뭐 아유 또 기다리시나 고생 많으시네. 검찰 또 1시에 온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보통 아 이거 원래 상식적으로 말이 어떻게 보통 기자님. 이렇게 되면 네. 저 어떻게 되나요 하면 자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급박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뭐 일단 상황을 좀 보시죠, 지켜보시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죠. 상식적인 네.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네. 나와서 백불도 하고 기자들한테 밥 먹으러 갔다 오라고도 하고 둘 중에 하나인 네. 거예요. 둘 중에 하는 게 네. 하나는 이제 약속 대련인 수가 있고 아. 두 번째는 대표가 다 줘라 편하게 다 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근데 약속인 느낌이 좀 강한데. 아 그런가요? 왜냐면 이게 그냥 한동훈 대표 야다 줘라 했으면은 막말로 친윤계에서는 반발해야 돼. 친윤계 쪽도 크게 뭐 반발이 없지 않았어요? 네, 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뭐 그런 어떤 이제 시각을 좀 떼고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바라보면 집권 여당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건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약속 대련을 할 만큼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과 대표가 담대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법조인 출신인데 이 검찰에 대해서 굉장한 사회적 이렇게 말하자면 비판과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질타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집권 여당 압수수색을 쇼로 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말하자면 그런 정도 판을 짤 수 있으려면 굉장히 담대한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면에서 한 가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 취재도 하고 하지만 수사 자체는 빌드업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 자체는 그러니까 참 그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볼 때도 특별한 문제 없이 빌드업이 돼가고 있는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사건 때도 처음에 최순실 씨가 기소됐던 건 혐의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개 혐의로 영장을 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재판 갔을 때 혐의가 몇 가지가 됐냐면 21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때도 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네 못 하고 있네 물론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중간에 특검한테 넘겨주긴 했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이 굴러가면서 최종적으로 빌드업된 혐의는 21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말하자면 정치자금법 하나로 처음에 영장을 쳤는데 그렇죠. 지금 조사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자금법만 묻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묻고 있지 않고 지금 오세훈 씨나 뭐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를 것들. 찾는 것 같다라는 저도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그거는 만만치 않은 수사를 할 것 같다라는 건데 네. 그렇게 가정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약속 대련이 아니라 2번 대표께서 다 열어주라고 누가? 하셔서라는 이제 그런 좀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한동훈 대표도 잘못하시는 거고 국회의장도 잘못하시는 거예요. 국회의장 국회의장도 이렇게 순수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원식 의장. 이게 뭐 특정 뭐 정당 특정 이름으로서 제가 거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국회를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합니다. 법원을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하는 그런 뻥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고요.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뭔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부의 집행에 이렇게 갑자기 뻥 뚫린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상권분립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세훈 이야기는 또 뒤에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짧게만 짚고 오세훈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원 게시판 사태 관련해가지고 지금 원래는 초창기에는 야 어떻게 이게 만약에 팩트라면 의혹 제기가 팩트라면 가족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비판하고 뭐하고 이건 정말 한동훈 대표 입장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였는데 지금 조금 댓글팀이라는 게 이제 언급이 계속되면서 의혹이 약간 번지고 있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